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송희 씨 좋아하는 우리말 단어 있으세요 혹시? 있어요. 어떤 단어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아이, 그건 뭐 네. 너무 좋은 말이죠. 뭐 정말 많죠. 뭐 행복, 뭐 기쁨 등등 있잖아요. 돈 이런 거 얘기 안 했네요. 네. 현희 씨는 어떤 말 좋아해요? 저는 안녕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아 진짜 인사하는 거? 아니, 안녕 이게 아니라 네. 안녕 이게 약간 좀 목소리 완전 예. 꿀 같아. 그냥 모르고 들으면 이병헌이에요. 네, 좋습니다. 얼굴을 보지 마시고 네네네, 다행히 알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전 세계 언어를 다 알지 못했는데 네. 우리나라 말처럼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와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같은 나라가 사실 좀 많이 드물대요. 없어요. 뭐 안녕, 또 이제 안녕, 뭐 잘 가, 뭐 안녕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만날 때도 안녕 이러고 네네. 헤어질 때도 안녕 네. 약간 이러고. 아 너무 좋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 뼘 차이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 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안녕이라는 단어를 좀 새삼스럽게 다시 좀 말하게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갑게 안녕 하고 시작했던 한 뼘 차이를 시작할 때와 똑같이 웃으면서 안녕이라고 하고 마칠 수 있도록 오늘도 송희 씨와 저 기분 좋은 방송 한번 만들어 보죠. 좋아요. 네네. 전혀 특별할 것 없이 곧 다시 만날 사람들처럼 안녕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래야 돼요? 네. 울지 마요 오늘 끝날 아예 때. 안 울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 한뼘 초대석은요. 주승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네. 교수님 진짜 축하드려요. 아, 네,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우리 탈북민들 사회에서 네네. 정말 너무 모범적이시기도 하지만 최초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는 이제 너무 좋아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한뼘 차이가 사실 두 번째 모시기는 쉽지 않은데. 맞아요. 예, 이번이 두 번째. 두 번째예요. 네, 두 번째. 보시는 두 번째입니다. 거잖아요. 네. 그 좋은 일이 이제 교수님이 되셨다는. 네네. 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 정말 주승현 교수님이 불철주야 뭐 노력하셨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네. 한뼘 차이가. 쬐끔. 조금 힘을 보태지 아, 않았나?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그렇다고 드는데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출연하고 나서 네네. 주변에서 그때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네. 그 라디오로 잘 들었다고 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전화를 받고 그래서 음. 뭐 생각보다 굉장히 제가 주변에서 좀 유명해졌던 그래서 도움이 좀 컸다고 생각됩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네. 네. 아유, 뭐, 말씀이라도 저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드렸던 말씀인데. 네, 맞아요. 아니, 탈북민 최초의 박사님이 이제 뭐, 정교수가 되셨다는 거, 이거 정말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어요. 경사죠. 그러니까 송희 씨, 남한에서 교수님이 되시기에 너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혹시? 아, 당연히 알죠. 이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승현 교수님을 우리가 오늘 한 뼘 차이 마지막 이 시간에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그동안 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뭐 당연하실 거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랬을 텐데 뭐 소감 중 그래도 한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제가 탈북민 최초의 박사는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네, 탈북민 중에서도 굉장히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여러 대학에서 뭐 외래 교수 그리고 강의 교수, 뭐 처빙 교수 그런 직함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전임 교수로 이렇게 부임을 받게 된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전임 교수가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되게 힘든 좀 그런 어떤 환경인데 그럼요. 그래도 네. 좀
이번에 전임 교수가 될 수 있어서 저도 뭐 기쁘고 좀 더 많은 이제 연구로서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로 앞으로 이제 갚으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말씀도 너무 너무 잘하시네요. 예. 아니 근데 그나저나 특별하게 가족분들이 더욱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반응이? 네, 사실 뭐 저는 탈북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북민 중에서도 가족이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이제 가족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에 다 가족이 있고요. 제가 네. 혼자 한국에 와서 뭐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가족이 축하해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북한에 계시는 가족들이 이런 네네.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에 와서도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이제 저와 함께 오랫동안 지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축하해주고 또 가족처럼 기뻐해 주셔서 그걸로 제가 큰 그럼요. 감사함을 네네. 네. 사실 그 한 뼘 차이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 또 주승현 교수님과 같이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방송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죠. 교수가 됐다, 뭐 안 됐다 이런 걸 떠나서 탈북민 분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당당하고 빛이 나게 잘하는 모습, 네. 그 모습이 진정으로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네. 그 모습을 우리 또 주 교수님께서 좀 보여주고 계시지 않았나?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남한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지 어때요? 않아요. 성희 씨 그 직접 느껴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다양한 방송 활동하면서 이 사회는 정말 전형적인 그 경쟁사이다. 내가 이 그렇죠. 경쟁사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어떠한 데서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항상 각오하면서 이제 임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수님은 또 더군다나 이렇게 그 교수 일까지 하셨잖아요. 힘들었을 그런 가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어땠어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도 일을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셨을 테고 네. 교수가 되기까지의 과정, 정 네. 교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저는 이거 녹록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 어떤 과정을 좀 거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그 북한에서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22살, 3살에 한국에 와서 학부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민들이 뭐 그 여러 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지만 어렵죠. 예. 꼭 성공이라는 것이 교수 박사가 돼서 저는 그 성공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 분야에서 탈북민들이 이렇게 정착을 하고 또 그 분야에서 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 또 여러 가지 어떤 결과와 적응의 이제 노력들이 저는 이제 성공의 징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한 우물을 좀 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학부부터 시작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이제 계속해서 연구와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로 이렇게 좀 경력을 쌓아서 이번에 이제 전임 교수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한뼘 초대석에서 모셨던 분들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네네. 지금 각계각층의 분들 많이 모셨잖아요. 네네. 이 다양한 삶의 모습을 좀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 어때요? 송 씨는 뭐 주 교수님은 당연하실 거고, 네네. 예, 뭐 기억에 남는 분, 이렇게 일을 하고 남한에서 이제 적응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럼요. 저는 이제 그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랬던 게 탈북민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이번에 대신 네네. 그 두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한 분은 이제 그 현직 의원이고 한 분은 이제 비례의원인데 네. 전 그걸 보면서 우리 탈북민들도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박성진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한 뼘 차이를 같이 했잖아요.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보니까 저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 교수님이 보실 때 네. 그 처음에 그래도 뭐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일식집에서도 뭐 네.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하고 네. 그 결국에 남쪽에 와서 적응을 하실 때 난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나 네. 과정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한국에 와서 그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을
이제 수료하고 이제 사회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유소 일식집 그리고 배달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 네. 그 과정을 다 거치셨군요. 예. 그러다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좀 더 정규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요즘은 이제 당시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가더라고요, 한국은. 그래서 나도 한국 사회를 잘 모르다 보니까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좀 더 아르바이트 직종이 아니고 좀 더 좋은 그렇죠. 직업을 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을 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다 보니까 분단이나 통일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학 같은 데 가면 그런 분단 문제나 통일 문제를 좀 이렇게 깊이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정말 저는 대학을 지원했을 때 정치외교학과를 지원을 했습니다. 네, 네네. 분단과 통일을 공부하려고. 그리고 이제 박사도 사실은 통일학으로 제가 박사를 받아서 그러한 처음의 어떤 시도들 그리고 처음의 계획들이 그래도 이제 목표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남한사회에 첫 발을 들였을 때 네. 뭔가 두렵고 낯설고 이런 환경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때도 많은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또 탈북하신 분들도 새롭게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말, 이걸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뭐 34,000 탈북민들 중에 굉장히 훌륭한 이제 먼저 적응하신 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여러 어떤 지면을 통해서 다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경험으로서는 어린 분들 같은 경우 네. 좀 대학 같은 데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좀 더 잘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적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도 꼭 대학이 아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자격증을 딴다든지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지금은 필수이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어떤 시간을 가지면서 본인의 어떤 목표에 부합되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네.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어느 사회나 어느 그렇죠. 장소나 가도 사실 그 사회에 대해 이해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적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없어요, 예, 예. 없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적응도 사실 쉽지 않고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말이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주승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장점이 약간 목소리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네. 저 교수님 같으세요. 예, 약간 좀 뭔가 차분한 분위기로 이제 네. 그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학생들이 잘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그 10대, 20대 그 탈북 청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뭐 목소리 좋다는 그런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뭐 탈북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또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고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이에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목표에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20대 초반에 와서 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첫 어떤 걸음마를 띄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보면 좀 도와주고 싶고 네.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어떤 강의를 주로 하세요, 그러면?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통일. 외교학을 예, 예. 네, 전공하고 통일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요. 지금은 학교에서는 한반도 통일론, 그리고 이제 그 남북 관계론, 그리고 북한 문제 요 세 차원에서 학생들하고 함께 들여다보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좋다. 대학교 내에서 이제 탈북민들과 또 남한 대학생 분들을 위한 탈북민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사실은 10개 정도의 대학에서 네. 통일 문제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전임 교수의 신분이 아니어서 프로그램이 있지만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가 있는 대학에도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넘는 탈북 대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 좀 그 친구들과 함께 통일 문제나 또 이제 북한을 좀 알리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뭐 옆에 동료 교수님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방학 기간에 좀 기획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한뼘차이가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와 송희 씨 그리고 뭐 제작진 분들이 정말 제목구대로 남한과 북한, 뭐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 이 간격을 한뼘 차이를 좀 최대한 줄여보고자 나름대로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송이 아무래도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가끔 이제 진행하면서 하거든요. 느끼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저는 좀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 평소에 운전을 하면서 네. 한뼘 차이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와.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한국에 지금 뭐 4만 개 정도의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탈북민들도 그 정도 못지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함께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할 때 또 하나가 될 때 저는 통합된 어떤 국가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뼘 차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옆에 와 있는 탈북민들 그리고 이웃으로서의 어떤 탈북자들을 생각하게 했던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져서 한반도의 어떤 통일과 통합에 그런 기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이 좀 탈북민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한뼘 차이가 좀 어느 정도 기여를 좀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서는 어때요, 송희 씨? 좀 들어보면은, 예. 우리 PD님 자꾸 어필하는 것 같은데. 예. 솔직히 네. 그 한뼘 차이를 주변에서 얘기 많이 네, 하죠.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개인 방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 들어오시는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다 한뼘 차이를 이렇게 듣는다고 듣고, 하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나는 게 어떻게 탈북민들이 다 왔는데 똑같은 소리지만은 들어보면 다 다르다라고 다 이야기를 달라요.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색다르고 우리가 정말 북한을 알아가기에는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것을 한뼘 차이를 통해서 느낀대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한뼘 차이가 좀 있었어요. 네. 네, 저도 이제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 저의 표현이나 이런 것도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저도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사실 좀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 통일과 남북한 문제가 심각하려면 진짜 이거 한도 끝도 없이 심각해지고, 없죠. 거리를 두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인식의 변화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도움을 드릴까,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또 이게 가까운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면 또 가까운 걸 수도 있고, 뭐 멀게 또 얘기를 하면 또 굉장히 멀어 보이는 느낌도 있거든요. 실제로 주변에서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좀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바뀐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남북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많이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아유, 그럼에도 기대가 불구하고 많았죠. 예, 예. 남북 관계는 굉장히 경색되고 추운 결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좋아질만 할 것 같으면데 네. 좋아지지 맞아요. 않고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또 가깝고. 가까이. 네, 네. 이게 참 애매하네요. 어려워요. 그래서 탈북자들도 사실은 우리 곁에 동등한 국민들로 와 있지만 네. 끊임없는 관심과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정말 그 남북관계만큼의 어떤 그런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보충해주고 또 그러한 갭을 메우는 것이 한뼘 차이 같은 이런 이제 좋은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쪽에 계신 분들도 북쪽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남한에 대한 약간 좀 고정관념이나 네. 뭐 좀 어려워한다거나 불편해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죠. 네. 그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그 항상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이 다 낯설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굉장히 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가족이 몇 명 되냐 이런 것도 우리 집 왜 조사할까 이런 선입견부터 먼저 가지거든요. 네. 뭐 이게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 거 물어보고 네네. 이러면 좀 어려워하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분들도 이제 뭐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탈북민들도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더욱더 보여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남한 분들도 좀 많이 그런 것들이 그러네요.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교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네네. 탈북민들도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남한을 바라보는. 바뀌지 않으면요 적응할 수도 없고 맞아요, 또, 맞아요.
남한 주민과 뭐 탈북민들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북한 출신의 어떤 우리 국민들과 또 남쪽 출신의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쪽 주민들도 노력을 해야지만 북쪽에서 오신 분들도 노력해야 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정말 하나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 반성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서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싶습니다. 북쪽에서 오신 분 아까 송희 씨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선입견이 되게 많아요. 쟤 나한테 뭐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막 이런 맞아요. 걱정. 교수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예, 교수님 예. 진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네. 이런 점들은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의 노래입니다. 가까이. 네, 한뼘차이 오늘은 탈북민 1호 교수이신 고신대 주승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저는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은 아예 제 머리에 공부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을 지면 예. 한 3초면 자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네, 아니,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원래 네. 잘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건 아니죠. 궁금해요. 예, 예. 고향에 있을 때는 정말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약간 운동 쪽을 전공을 오. 해서 그렇습니까? 네, 공부하고는 오. 굉장히 거리가 멀었고요. 또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공부의 어떤 공백이 꽤 컸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비법은 없고요. 네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하나는 본인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면 공부를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것은 이제 공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좀 어떻게 보면 제가 공부의 적성이 맞지는 않았지만 집요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파고들었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머리가 일단 좋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처럼 예. 머리가 안 좋으면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네. 방법이 뭐냐면 한 곳에 굉장히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제가 경험이 있냐면, 보통은 제가 서울에 있는 Y대를 이제 학부부터 다녔거든요. 네네네. 박사까지. 근데 거기 친구들은 정말 거의 인재들이죠. 인재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저랑 굉장히 차원이 틀린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어서 이 친구들하고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버티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집에 안 갑니다. 열흘이든 일주일이든. 그래서 도서관에서 먹고 자고 씻고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100점까지는 아니지만 뭐 70점, 80점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최고네. 머리가 안 좋으면 네네.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잘 버틸 수 있는 것, 그리고 공부 따라갈 수 있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목표로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아요. 결국 뭐 정신력이 정신력. 육체를 그렇죠. 지배를 하는 것 같아요. 송희 씨, 왜 공부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안 할 거잖아요. 이런 얘기 네. 들어도. 네라고 안 대답하셨어요. 예.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참. 아니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수님 모셨으니까 네. 좀 남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요즘 뭐 무엇보다도 북한 자체 변화가 좀 절실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좀 나아질 기미가 네. 점점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처음에 분위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네. 이 김정은 정권이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남한을 비롯해서 좀 세계 국가들과 교류를 좀 하고 안전하고 좀 합리적인 과정에 따라서 비핵화를 이루는 것, 이게 사실 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건이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도 북한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 이쪽에 대한 좀 힘을 쓸 여력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돌아보면 당장 통일을 잃을 것 같고, 맞아요. 평화 정착이 실현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그 DMZ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따라했잖아요. 막 대련 해변길 걸으면서. 네네. 맞네요. 기억납니다. 네네. 예. 근데 와 이렇게 또 급변할 줄은 몰랐죠. 예. 불과 2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게 10년 전, 2년 20년 전의 일처럼 굉장히 먼 시절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한반도의 분단이 굉장히 이제 강한 경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상호 이해를 굉장히 많이 막았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비핵화에 대해서 뭐 북미 간에 혹은 남북민 간에 서로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현재의 문제는 저는 코로나 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한반도에만 이제 덮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이제 문제가 되는 바람에 네네. 북한도 사실은 코로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행됐던 부분이 얼스톱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 이런 분위기만 잘 넘어가고 또 이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세계하고 협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깨달음만 있으면 알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알 코로나가 텐데. 좀 진정이 되고 네. 좀 극복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의 모덴템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 정국이 좀 빨리 좀 지나가야겠네요. 네. 그렇죠, 이거 뭐 진짜. 대화구모 구간에 지금 사람이 좀 아프고 안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예. 또- 북한은 또 열악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바이든 시대가 이제 열리면은 김정은 정권과의 그 북핵談판은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네, 북한이 삼중고에 처해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코로나 그리고 대북 제재 네. 그리고 북한 내 어떤 자연재해 네. 이것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이제 표현이 좀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숨 막힐 정도의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숨구멍을 열어주지 않으면 정말 사망할 정도의 지금 그렇죠. 저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서 북한이 평양 특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북미 대화와 그리고 그것으로 통한 어떤 이제 해결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시대가 그거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저는 북한이 먼저 혹은 이제 바이든 정부하고 함께 저는 북미 대화를 틀림없이 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행인 것은 그 대화를 하려는 자세는 계속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세가 과거하고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렇죠. 과거는 본인들이 얻기 위한 것이라면 아예 지금은 안 했죠. 살기 위한 것. 그렇죠. 그렇게 바뀌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가 썼던 전략적인 인내보다는 북한 문제, 특히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행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서 새로운 행정부 구성과 함께 시간은 좀 좀 더딜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새로운 판을 짠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북미 대화 협상으로 저는 들어갈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민주당, 그러니까 네. 뭐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네. 사실 전 좀 더 대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더 뭔가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오바마 정부 때는 네. 사실 그렇게 큰 대화가 없고 오히려 네.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더 많은 대화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또 잡아서 예전 오바마 때처럼 그냥 막 방관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어떤 그 대북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다르다.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당시 오바마 행정부 때는 지금처럼 북한 핵 문제가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핵이 있나 없나 이런 그렇습니다. 거를 민간인가에 좀 대해서 생각했었죠. 진짜. 그래서 이제 전략적 인내로 나갔었고 네. 두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오바마 행정부가 당시 풀어야 할 숙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반도 문제는 약간 부차적인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틀려버렸죠. 북한 핵 문제는 전 세계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로 지금 또 올랐고 또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전 세계의 문제가 될 거라는 굉장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서 저는 그것을 1차적인 어떤 과제로 선점을 하고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절박하긴 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미국도 좀 절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지 절박하게 만들지는 잘 진짜. 모르겠지만 네. 좀 대화가 좀 이루어져서 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예,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북한의 너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깝죠.
정말 좋은 인력들, 맞아요. 좋은 자원, 넓은 땅, 뭐 그리고 이런 관광지. 것을 관광지도 그렇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다 닫고 가만히만 있을까? 하다못해 뭐 철도만 연결이 된다고 그럼요. 해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뭐 하다못해 여행이라도 네네.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고 러시아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뭐 많은 경제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교류가 없어지면 이 동시에 이제 북한도 어려워지고 맞아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또 답답해하는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제를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저번에 그 수다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산가족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점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의 이 정례와 그리고 이산가족 서신 교환 뭐 요 정도만 요 정도만이라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왜 이런 민간 교류 같은 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남북한 교류 왕래 그리고 남북한의 재반 문제들에 사실은 좀 성급함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욕심을 먼저 내고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이나 이러한 부분보다는 좀 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결과를 좀 받으려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약간 협상의 도구였죠. 그렇죠. 이거 이산가족으로 네. 해주면 뭐 네. 해주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고 뭐 이런 식이니까 이게 결국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산가족이 정말 우리 민족의 큰 아픔이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지금 다 돌아가셔서 생존해 있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아픔을 우리가 분단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몇 분이 안 남으셨지만 네. 그분들만이라도 어떤 이제 한이 되지 않는 그런 좀 서운을 풀어주는 측면에서 남북한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대가 없이 대가 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저는 네. 마주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준다면 이것을 통해서 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새로운 어떤 발전이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부터 하루빨리 좀 시급해야 해결을 한다고. 하고. 네. 저는 이 문제를 좀 국제 사회 문제 이슈로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이거 유일한 분단 국가고 그렇죠. 가족과 만날 수 없게 된 이 상황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사실 충분하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제 사회에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면 북한 쪽에서도 좀 약간 좀 부담을 갖고 이 일을 진행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우리 사회자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분단 국가가 사실은 전 세계 많은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또 국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고통과 아픔의 사람들로부터 저는 치유가 된다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이산가족 분들이 아픔을 좀 이렇게 치유하고 덜어드리는 그런 어떤 상봉 그런 것들로 좀 시작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가족들 많이 또 보고 싶으시죠? 좀. 네, 뭐 한국에 와 있는 4만 4천의 탈북민들도 네. 지금 새로운 어떤 이산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분단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이산 가족 분들이 아픔만큼 저희가 헤아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송희 씨도 그렇죠. 그러면 뭐 두말하면 가족들, 잔소리죠. 참 이게 얼마나 네. 이게 마음 아픈 일입니까? 저번에 네. 한 며칠 전에도 이제 연락이 왔는데 통일되면 만날라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짠하네요. 심장이 예. 딱 와닿더라고요. 통일이 되면은요 그야말로 뭐 제일 좋겠지만 네. 그런 여건이 안 돼. 그래도 연락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우리 건가요? 국경 지역은 이제 연락이 먼저 와요. 연락이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제 건가요? 번호를 어떻게 하는지 번호를 모르는데도 연락이 먼저 와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거 뭐 국가 기밀 아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 뼘 차이 마지막 시간인데 네. 주승훈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좀 너무 좋은데요. 마지막에 또 이게 너무 좋아요. 남북한에 관련 문제까지 집어주셔서. 네. 또 미국과의 대화 문제까지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좀 강의를 듣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한뼘차에 연락이 와서 정말 신나게 또 즐겁게 그렇게 왔는데 와보니까 또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서 네. 제가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유. 그동안 많은 예. 그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어떤 이해 또 옆에 와 있는 탈북자에 대한 이해를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전해줬는데 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전 프로그램과 방송을 통해서 좀 통일을 앞당기는 그러한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지금 예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한뼘차이 또 시즌 2가 그렇죠. 예, 또 네.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네. 교수님이 힘을 좀 써주셔야겠네요. 네, 뭐 저는 이제 예, 뭐 새로운 방송이 네. 생긴다면 적극 홍보하고 네. 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오늘 그 한뼘차이는 우리 주승현 그 교수님과 함께해서 저는 탈북민으로서 너무 뿌듯해요. 의미 있었죠. 네, 네, 저는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서 더 제가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교수님이 또 이제 탈북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또 많이 좀 이 남한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좀 이렇게 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희 한뼘차이가 또 나중에 시즌 2가 되면은 네네. 그때도 첫 번째 손님을 한번 꼭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뼘초대석을 끝으로요. 한뼘차이는 이제 막을 내리죠. 네. 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었지만 그들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또 삶의 이야기를 모르고 살았던 이 한뼘차이는 제게 정말 소중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에게 또 처음으로 DJ라는 이름을 준 소중한 한뼘차이. 그렇죠. 앞으로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한뼘차이 경험은 정말 큰 추억이고 큰 힘이 됐어요. 어땠어요? 그동안 함께 해봤는데. 승희 씨.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우리 그 PD님과 그 작가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야,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 그 로비를 하고 간다고요? 우리 그 탈북민들을 네네. 정말 새로운 분들을 이제 한 분씩 만날 때마다 제가 정말 몰랐던 그 다양한 소식들을 이 자리에서 접할 수 있어서 너무 맞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부끄러운 얘기지만 탈북민에 대한 약간 선입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탈북민을 처음 봤을 때 북에서 내려오신 분 같지 않아요.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편견의 의미가 담긴 말이었다는 것도 한뼘차이를 통해서 처음 알았고 그런 말들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것도 처음 배웠던 시간이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옆에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네. 것도 처음 느꼈거든요. 한뼘차이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느낀 것 같습니다. 전 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일단 우리 이제 PD님 작가님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황현희 씨. 저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어가지고 예. 네, 황현희 씨와의 그 소중한 그 시간들 저 그렇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네, 집에 갔을 때 네. 사인해드릴게요. 아싸! 야, 좋아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한뼘차이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자, 한뼘차이의 여정은 여기까지지만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여정은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예,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남북이웃 프로젝트 한뼘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또 다시 만나요.